유리님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써니입니다. 안녕하세요. 영양학 박사 클라라입니다. 네, 박사님 오늘 다뤄볼 주제는 뭔가요? 네, 나도 모르게 생겨서 치료가 굉장히 어려운 질환이 있어요. 여름하고 관련된 거예요. 오, 뭐예요? 바로 만성 두드러기입니다. 오, 만성 두드러기요? 만성 두드러기가 여름철하고 무슨 관련이 있어요? 겨울에도 만성 두드러기를 조심해야 되지만 여름철에 더 조심하셔야 돼요. 여름철에는 햇빛도 강하고 더우니까 땀 배출이 더 많아지잖아요. 특히 두드러기는 온도 변화가 심할 때 더 많이 나타납니다. 여름철에는 바깥은 덥고 안에는 또 에어컨을 틀고 이러다 보니까 온도 차이로 인해서 두드러기가 더 많이 발생할 수 있어요. 저는 여름철에 땀띠는 많이 들어봤어도 두드러기는 처음 들어보거든요. 네. 그럼 여름철에 땀띠랑 두드러기의 차이가 뭘까요? 땀띠는 말 그대로 땀이 차고 통풍이 되지 않아서 나타나는 가벼운 발진입니다. 피부 표면으로 땀이 배출된 것이 갇히게 돼서 나타나는 게 땀띠예요. 두드러기는 벌레의 물레스체처럼 빨갛게 부풀어 오르고 피부가 몹시 가렵습니다. 아, 그런 차이가 있었군요. 그러면 두드러기의 원인은 뭘까요? 두드러기를 일으키는 원인은요, 약품이나 식품, 그 다음에 감염, 햇빛이나 온도, 압박과 같은 물리적, 화학적 자극에 의해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두드러기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원인이 무엇인지 잘 알고 그것을 피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유전적으로도 생길 수 있고요, 생활 습관이나 주거 환경으로 인해서 생길 수도 있습니다. 스트레스나 감정적인 흥분이 생겼을 때 훨씬 더 많이 생길 수가 있고요. 소화기관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해서 독소가 쌓여서 두드러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두드러기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이유가 알레르기 반응이라고 생각해서 그런데요. 사실은 면역 질환입니다. 그래서 면역 체계를 안정화시켜야지 두드러기 재발의 악순환에서 벗어날 수가 있어요. 역시 면역 체계를 잡아주는 게 되게 중요한가 봐요. 네, 맞아요. 두드러기 때문에 항히스타민제를 복용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증상이 나타난 후에 드시기 시작하십니다. 만성 두드러기에 항히스타민제가 치료가 아닌 진정의 기능을 하기 때문에 약을 중단하면 다시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또한 장기적으로 항히스타민제를 복용하면 졸음이나 갈증, 소화장애 등의 부작용이 생길 수 있으니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어떤 분들은 두드러기가 되게 오래 간다고 하더라고요. 네, 두드러기에는 급성과 만성 두드러기가 있어요. 두드러기가 6주 이상 지속된다면 우리는 그것을 만성 두드러기로 볼 수 있습니다. 만성 두드러기의 70%는 원인을 알 수 없는 경우가 많고요. 감염, 대사, 내분비계 이상, 악성 종양, 정신적 요인과 관련되어 있다고 하고요. 나머지 30%는 자가 면역과 관계가 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만성 두드러기에 도움이 되는 영양제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제가 영양제를 선택할 때 염증을 줄이고 면역 반응을 안정화시키는 데 포커스를 두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선택한 것이 퀘르세틴이에요. 퀘르세틴 천식 때도 추천해 주셨었는데 네. 오늘 또 등장했네요. 네, 맞아요. 제가 찾아보니까 이 퀘르세틴을 섭취할 수 있는 식품이 있다고 하는데 예를 들어 배나 양파 등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맞아요. 각종 야채와 과일에 퀘르세틴이 많이 함유되어 있어요. 예를 들면 사과나 붉은 양파, 그리고 양배추, 브로콜리, 녹차와 홍차에도 다량 함유되어 있습니다. 녹차와 홍차도 있다고요? 네, 맞아요. 퀘르세틴은 플라보노이드 일종으로요, 아주 강력한 항산화 물질입니다. 히스타민이 알레르기 물질에서 나오는데요, 이 히스타민 방출을 억제하는 것이 퀘르세틴이에요. 그래서 퀘르세틴을 천연 항히스타민제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최근 퀘르세틴이 항바이러스 능력으로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항바이러스 이외에 항균, 항염증, 항알러지에 효과가 있어서 피부염과 두드러기에 도움이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퀘르세틴이 면역세포를 활성화하고 항체 생성을 증가시킵니다. 그리고 퀘르세틴은 혈중의 나쁜 콜레스테롤을 낮추고 좋은 콜레스테롤을 높여주고요. 혈액 응고를 방지해서 혈액 흐름을 좋게 합니다. 네, 그러면 퀘르세틴 복용법이나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퀘르세틴은 항생제, 화학요법, 혈액색제와 서로 상호작용하기 때문에 이러한 약물을 복용하시는 분들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요, 오메가3가 있는데요. 오메가3가 정상적인 면역과 피부 면역에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네, 박사님 설명 들어보니까 이 오메가3가 네. 왜 많은 분들에게 사랑을 받는지 정말 너무 알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여러 선행 연구 결과를 보면요, 비타민 D하고 오메가3 자가 면역 질환과는 상관성이 높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임상실험에서 2, 3년 동안 오메가3를 섭취한 군이 대조군보다 자가 면역 질환이 15%나 감소했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요, 만성 두드러기를 예방할 수 있는 영양제로 프로바이오틱스를 가지고 왔습니다. 만성 두드러기의 원인은 여러 가지 복합적인 원인이 작용하고 있지만 특히 과식이나 소화불량, 장누수증이 만성 두드러기의 원인으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사람의 장에는 우리 몸의 70%의 면역세포가 분포하고 있는데 장누수증은 장내 균총의 균형이 깨져서 부패균이 증가하고 장내 투과성을 증가시켜서 장내 독소의 혈류 유입으로 생기는 현상입니다. 이때 유입된 물질들을 우리 몸이 이물질로 간주하면서 면역 반응이 나타나게 되고 이 과도한 면역 반응이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켜서 만성 두드러기 반응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장을 평소에 잘 관리해 줘야 되는군요. 네, 맞아요. 또한 프로바이오틱스는요, 만성 두드러기가 재발하는 것을 방지할 때도 도움이 됩니다. 특히 식이섬유소는 유익한 균들의 먹이가 되기 때문에 프로바이오틱스를 드실 때 식이섬유소하고 물을 꼭 챙겨 드시기 바랍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이렇게 영양제를 챙겨 먹으면서 또 평소에 들이면 좋을 습관 같은 거는 뭐가 있을까요? 제일 중요한 거는요, 내가 어떤 환경에서 어떤 음식이나 어떤 물질로 인해서 두드러기가 생기는지 그 원인들을 피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외출을 하실 때, 특히 여름 같을 때는요, 자외선, 이것도 자극이 될 수 있으니까 자외선을 피하시고요, 모자나 선글라스, 양산을 꼭 들고 다니시기 바라요. 몸에 열이 나게 하거나 몸을 덥게 하는 것들, 예를 들어서 술이나 자극적인 음식, 매운 음식들을 조심하시고요. 지나친 난방과 뜨거운 목욕, 스트레스를 피하시는 게 좋겠고요. 두드러기가 난다고 막 긁지 마시고요. 미지근한 물이나 차가운 샤워를 해서 이 부분을 좀 완화시키는 게 좋습니다. 네, 이렇게 만성 두 글자가 들어가는 거는 평소에 신경을 정말 많이 써줘야 되겠어요. 네, 맞아요. 우리 다음 시간에는 기억력 감퇴에 도움이 되는 영양제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궁금하신 요리님들은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